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는 교차점인 12월입니다. 달력은 한 장이 남았지만 다시 시작될 12장의 달력이 기다리고 있기에 12월은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차분한 마음으로 희망찬 2023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각당 뉴스는 창립 36주년 기념식 및 합동수료식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각당복지재단 창립 36주년을 맞아 2022년 12월 9일에 각당복지재단 강당에서 기념예배 및 수료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라재건 이사장의 환영의 말씀으로 시작된 일부 창립 기념예배는 김양자 이사의 기도, 박지웅 내수동교회 담임목사의 설교 말씀에 이어 무지개 중창단의 특별 찬양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부 합동수료식은 오혜련 회장의 격려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교육과 사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서울대학교 정진홍 명예교수가 축사를 하였습니다. 각 회 수료 내용 보고에 이어서 각 교육과정의 수료생 대표가 수료증을 수여받고 소감을 발표하였습니다. 수료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나슬기 박혜빈 연주자가 오보의 이중주 연주를 하므로 축하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3부는 축하와 표창의 순서로 평생회원패 증정과 건축사무소 온고당 고 이선행 회원께 후원 감사패를 증정하였습니다. 웰다인 연극단의 특별 공로패도 증정하였습니다. 2022년 옥천 봉사자 대상은 호스피스 자원봉사로 오랫동안 활동해오신 김진영 봉사자가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자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22회 옥천 봉사 대상은 김진영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수상하였습니다. 김진영 봉사자는 1997년에 무지개 호스피스 연구회 자원봉사자 교육을 수료한 후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에서 암환화 돌봄을 시작했고 이후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에서 10년간 호스피스 봉사를 했으며 중증 뇌성마비 아동 요양시설에서 10년 동안 장애아동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2001년 국립암센터가 개원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환우돌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김진영 봉사자는 호스피스 교육 수료 후 약 25년 동안 어려운 이웃의 손가발이 되어준 봉사자로 그 사랑의 돌봄이 모든 봉사자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올해 옥천 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진영 봉사자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2년도 각당복지재단의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95기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13명, 제66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27명, 제49기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과정 기본교육 40명, 제50기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과정 심화교육 30명, 제13기 애도상담 전문가 과정 기본교육 33명, 제12기 애도상담 전문가 과정 심화교육 13명 등 총 156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2022년 각당복지재단의 봄학기와 가을학기 정기교육과 자격증 과정인 청소년 웰라이프 지도사와 웰라이프 지도사 전문 강사 과정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교육생 인원은 총 356명입니다. 교육생 여러분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1월과 2월에 진행될 자격증 과정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제10기 웰라이프 지도사 전문 강사 과정입니다. 일정은 1월 9일부터 2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4주간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제작 기법, 웰라이프 자격시험과 발달별 죽음교육, 공감과 소통을 위한 보이스 코칭 및 스피치 기법, 강의안 설계, 엔딩노트 활용 및 실제 등 강사로서 갖추어야 할 실력과 덕목을 전문가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죽음준비교육 지도자과정 기본 심화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웰라이프 지도사 교육입니다. 1월 5일부터 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4주간 대면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인간과 성장, 나의 삶 성찰, 상실과 슬픔의 이해, 자살 예방 등 청소년 웰라이프를 지도할 강사로서 꼭 필요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6시간의 강의를 듣고 강사 자격 검정에 응시하며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죽음준비교육 지도자과정 또는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수료하신 분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당복지재단 라재건 이사장이 지난 11월 3일 제144회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을 수상한 데 이어 12월 7일 올해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은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시상하는 상입니다. 라재건 이사장은 1988년 동아알루미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 세계 고급 텐트폴의 90%를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친환경 인간 중심의 아름다운 공장을 만드는 데 힘써왔습니다. 특히 1946년 초대 조사부장으로 한국무역협회 창설을 이끌었던 부친 고 라익진 박사의 뜻을 이어받아 올해 한국을 빛낸 무역인상을 수상하여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동아알루미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각당복지재단과 송도노인복지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송도노인복지관은 2018년에 개관하여 상담과 평생교육 및 건강지원사업과 사회참여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치며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웰다잉 문화확산을 위한 죽음준비교육, 애도상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각당복지재단과 송도노인복지관의 업무협약을 통한 상호 협력이 지역사회의 삶과 죽음 성찰과 죽음 준비교육 인식을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2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6회 깨다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깨다톡에서는 라재건 이사장과 온기우편함 조현식 대표의 토크쇼 형식으로 청년 세대의 고민과 희망, 그리고 자원봉사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기우편함은 익명으로 고민을 적어보내면 자원봉사자들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해주는 자원봉사단체로 조현식 대표가 2017년에 10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시작하여 지금은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깨다톡은 60대 후반의 기업인과 30대의 청년 리더가 함께 기업가 정신과 자원봉사 정신을 주제로 이 시대의 청년들의 고민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깨다톡은 더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 호스피스, 웰다잉, 애도 심리상담 등의 주제에 관해 큰 깨달음을 얻고 관심과 인식을 확장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한 공개 강좌입니다. 올해 5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6차례 개최된 깨다톡은 연인원 87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30일 오후 3시부터 각당복지재단 강당에서 2022년 연명의료 공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의사 조력자살 입법화를 주제로 한 이 포럼은 각당복지재단이 주최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후원하였습니다. 각당복지재단 오혜련 회장의 개회사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김명희 원장의 축사에 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와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인 박은호 신부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영호 교수는
의사 조력 사망 입법화 현황 및 향후 대책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조력 존엄사 입법화 추진은 웰다잉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기회이며 규제 중심의 연명의료 결정과 협의에 웰다잉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광의의 웰다잉을 촉진하는 방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박은호 신부는 의사 조력 자살 법제화에 대한 생명 윤리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에서 오늘날 이슈는 죽을 권리와 조력 자살이지만 내일의 이슈는 죽을 의무와 자비살인, 즉 적극적 안락사가 될 것이라며 의사 조력 자살 법제화 이후에 따라오게 될 결과들에 대한 우려를 말하면서 때때로 죽여달라는 중환자들의 간청이 안락사에 대한 진정한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언제나 도움과 애정을 구하는 고뇌에 찬 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의사 조력사를 비롯한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12월 16일 금요일 12시에 각당복지재단 가을 정기 이사회가 달개비 한정식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각당복지재단 이사와 감사 등 11명이 참석하였고 2022년 추경 예산안과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사업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재산 목록 변경에 따른 정관 변경에 관한 건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도 각당복지재단을 사랑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 하신 모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에도 유익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으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각당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영상카드를 보내드리며 12월 각당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